오늘부터 본격적인 민법의 테마가 시작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명언 하나 가슴에 담아보죠. 무엇을 시도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멋진 삶을 바란단 말인가? 빈센트 반 고흐가 했던 명언입니다. 결국 우리 용기, 여러분의 뜨거운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직하게 한번 전진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두 번째 숲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배우고 있죠. 결국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출제자 관점의 핵심은 뭐다? 그렇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당사자 간 또는 제3자 간 어떠한 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효과를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법률 효과는 유효, 무효, 유효 구별이 되겠죠. 무효면은 그 권리를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요. 유효라면은 그 권리가 발생이 됐겠죠. 그 권리가 채권이라면은 당사자 간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겠죠. 또한 그 발생된 권리가 물권이라면은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결국 그거죠. 자, 이거를 디테일하게 쪼개 본다면은 요 내용은 우리 카페의 왼쪽에 단기학습 찾으셨나요? 공인중개사 1차 과정에 쭉 밑에 보면 기초학습, 심화학습 다음에 단기학습이 있습니다. 그 단기학습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 밑에 보면은 쭉 숫자가 나왔죠.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그 중에 6번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자, 6번을 클릭해 보시면은 3079라는 숫자가 위에 있죠. 그 제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체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자, 우리 한 권에서 민법 전체 나무편을 보시면은 쭉 나와 있죠. 결국은 우리가 법률행위 배운다고 했죠. 법률행위를.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갈 테마는 민법 총칙 파트의 이 법률행위 중에서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뭡니까? 법률행위죠. 우리 앞에 다뤘던 51번째 테마 법률 사실도 뭐예요? 법률행위가 포함된 넓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52번 출제 테마인 법률행위 해석도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 거죠. 법률행위죠. 역시 이번에 다룰 우리 53번째 출제 테마 또 역시 뭐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법률행위. 자, 그래서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출제 테마는 A급이죠. 굉장히 잘 나온 테마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거시적인 테마하고 미시적인 테마로 나눠볼 수 있어요. 거시적으로는 이 법률행위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그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가 과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자, 그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했을 때 법률 효과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미시적으로는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역시 주어진 보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이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추인이라는 거하고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확정적 무효거든요. 그래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여전히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 이제 추인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103조죠. 그래서 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무효죠. 불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 아니라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진 무효가 되겠고요. 또한 절대적인 무효가 되죠. 즉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무효가 당사자 간에만 무효가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무효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해가 바로 이중매매 중에서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그 이중매매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거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유효라는 것이죠. 다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여기 보시면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압류 들어와서. 자, 그런 경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기 친구한테 근저당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짜고. 자, 이거는 103조의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통정허위죠. 우리 108조의 통정허위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그런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계약도 뭐예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 여부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자, 여기 한권 259페이지 보면은 대리인이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매매를 체결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공박은 누구를? 본인을 표준으로 데 반해서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 이걸 또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상행위, 알기가 없는 그런 행위, 그리고 법률구조.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를 다루는 거죠. 법률행위에 비교되는, 구별되는 용어가 뭐다? 법률규정이죠. 그래서 이걸 또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으로 따자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결국은 우리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례 문제의 경우는 뭐다? 그렇습니다. 자, 이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하고 처음에 매매를 체결합니다. 법률행위 채권행위를 하죠. 퇴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겠죠. 당연히 특별한 요건이, 효력 요건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유효가 돼요. 그러면 을에게는 당연히 채권이 발생되고 요 갑에게는 채무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병이 어떻게 됩니까? 요 병이 이거 1억에 팔았는데 2억에 내가 사겠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갑이라면은 이걸 팔겠습니까? 다시 병한테 팔겠습니까? 여전히 신뢰를 지키고 을한테 계속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자, 홍쌤은 어떠냐고요? 저는 보안입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전히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을한테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 소유권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에게 그렇게 적극 꼬드기, 적극 가담한 거죠. 배임행위.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한 게 배임행위죠. 을을 배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2 매매를 하죠. 이게 이제 제2 매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매매라는 채권행위의 법률 효과는 뭐다? 무효다. 왜? 요게 바로 뭐예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확실히 무효가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만 그 무효의 파급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3자에게도 그 무효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랬을 경우에 요 당사자 간 그리고 제3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구별하는 거죠. 볼까요? 자, 첫 번째,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이 발생됐잖아요.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에서 유효하게 됐으니까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하고 요 병 관계 볼까요? 자, 요게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채권행위가 무효니까 갑하고 병 사이에 물권행위도 무효이고, 그 물권행위가 무효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우리 객관식 시험은 뭡니까?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것이죠. 예. 카메라도 끄덕이네요.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병이 이런 상태에서 등기부에는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등기는 공신력이 없는 거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것을 기하로 해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당연히 특별한 일이 없다면 효력 요건이 결여가 안 됐다면 유효겠죠. 그렇지만은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무 부담행위는 권리가 없어도 유효하게 될 수 있지만은 처분행위, 그러니까 우리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죠. 무권리자의 물권행위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유효하니까 채권이 발생됐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을이 갑에게 묻듯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또 물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채권편이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정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라면은, 그러나 정이 악이라면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해지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